지금까지 영상을 좀 오늘 길게 찍었거든요. 한 25분 정도 찍은 것 같아요. 열심히 떠들었어요. 이 앞에다 놓고. 열심히 놓고 이야기를 하고 났는데, 가서 이렇게 눌러보니까 영상이 안 찍혔네. 이런 경우도 있네요. 그러니까 사람이 똘똘해야 돼. 이게 아저씨처럼 이렇게 팀이 하면 이런 일이 벌어진다고. 아까 한 얘기, 좋은 얘기가 많았는데, 지금까지 내가 찍은 영상 중에 최고의 좋은 말이 많았는데, 아이고, 정말 아쉽네요. 다 지워져서. 안 찍혀서. 다시 해야 되겠네. 어떤 이야기였냐면, 여러분, 제가, 32살, 그러니까, 만 31세, 만 31세 딱 반이 되었을 때, 32세, 한국 나이로 32살에 전역을 하게 됩니다. 전역을 할 때 제가 가지고 나온 돈이 1억 4천이에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생각해 보시면 아마 그때 당시에 전역했을 때 제가 아파트를 9,500 주고 9,500짜리를 9,300에 샀으니까 9,500이라고 치고 지금 그 아파트가 이제 얼마가 하는 거냐면은 한 2억 뭐 6천 뭐 이렇게 하더라고요. 여기 인천 지역에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39, 27 한 3배 정도 되는 거잖아요. 다시 거슬러 올라가서 그럼 제가 군대에서 모아갖고 나온 돈이 1억 4천에 곱하기 3을 하면 한 4억 2천 되는 거네요. 현재 가치로 봤을 때 집만 놓고 봤을 때 뭐 그렇게 이렇게 될 수 있을까요? 비교가? 그러니까 그 정도로 많은 돈을 모아갖고 나왔다는 거예요. 근데 그 돈을 어떻게 모았느냐? 여러분들 그냥 무작정 돈 모으면은 돈이 모아지는 게 아니잖아요. 자꾸 쓰고 싶잖아. 젊었을 때는 갖고 싶은 것도 많아. 또 먹고 싶은 것도 많아. 또 가보고 싶은 것도 많아. 응? 뭐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아요. 뭐 차도 또 갖고 싶고 누가 이렇게 뭐 이렇게 하물며 핸드폰이라도 최신형 뭐 아이폰 갖고 다니면 나도 갖고 싶고 나도 또 가서 돈이 있으니까 그냥 쉽게 사는 거야. 거리낌이 없거든. 뭐 내가 책임져야 될 것도 없고.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야 될 게 하나 있어요. 여러분들은 나름대로 목표라는 걸 가져야 돼. 그것을 가기 위한 그 간절함. 그것을 가져야 돼. 간절함이 있는 사람, 없는 사람은, 돈을 모으는 속도도 틀리고, 모으는 양도 틀린 거예요. 돈뿐만이 아니라 다른 것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하고 싶은 간절함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 간절함을 가지고 있을 때 여러분들은 그런 욕구들을 다 자제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걸 참고 누르고 모아가는 거죠. 제가 왜 이렇게 돈 얘기를 자꾸 하느냐. 여러분들 대학을 졸업하고 우리가 이제 사회생활을 시작하잖아요. 그럼 월급을 받는단 말이에요. 월급을 받는데 어떤 사람은 어떤 이는 월급을 받으면서 80% 90%를 막 저금하면서 축적해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10%를 저금하면서 90%를 다 써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이 두 사람이 과연 갔을 때 3년 5년이 갔을 때 어떤 격차가 벌어지겠냐라는 거예요. 물론 이 사람이 월급을 이 사람이 2천만 원을 받는데 10%만 한다고 그러면 이 사람은 괜찮지. 근데 대부분이 그렇지 않잖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어떻게 보면 평균 월급이라는 게 있잖아요. 거기서 거기잖아요. 대학 졸업하고 받는 월급들이라는 게. 물론 뭐 대기업이다 이런 데 가서 연봉을 높게 받는 분들도 있더라마는 그런 사람들이 많지는 않잖아요. 대부분이 평균치로 간단 말이죠. 그러면 빨리 시작한 사람이 나중에 더 많은 것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누릴 것을 누리고 난 다음에 그것을 따라가려고 하면 그때 가서는 이미 늦어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들 그런 간절함 없이 그냥 돈을 모아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없어요. 목표를 가지세요. 길게는 뭐 5년, 뭐 저 같은 경우에는 그랬어요. 길게는 5년, 3년, 2년 뭐 이런 식이죠. 적금으로도 5년짜리를 넣는 거예요. 뭐 깨지 않을 정도 금액을 넣으면 되잖아. 내 수준에 맞춰서 10만 원짜리. 뭐 이렇게 넣는 거지 뭐. 그 다음에 3년짜리는 한 30만 원짜리. 2년짜리는 50만 원짜리.
뭐 이런 식으로 넣었어요. 저는 막 그전에. 그래가지고 뭐냐면 한 2년이 지나고 나면 하나 타잖아. 그럼 그걸 또 넣어. 얼마짜리를? 한 3년짜리. 자, 그러면 또 그 다음 연도가 되면 뭐야? 3년짜리 또 타죠. 그 다음 연도가 되면 없나? 그럼 그 다음 연도는 또 타고 그 다음 연도 또 자꾸 넣는 거예요. 굴리는 거야 자꾸 이렇게. 우리가 만약에 가령 예를 들어서 젊은 사람들이 1,000만 원을 가졌어. 우리가 그걸 갖고 뻥튀기 하려고 주식 투자를 해? 여러분, 주식 투자는 여러분들 아무나 하는 거 아니에요. 주식 투자는 절대로 해서는 안 돼요. 제 생각에는 정부가 국가가 만들어 놓은 공식적인 도박장이다. 저는 이렇게까지 평가를 하는 사람이에요. 왜? 정말로 많은 분석과 많은 지식이 또 그다음에 그런 어떤 것들을 읽어내지 못하면 주식으로 해서 돈을 이렇게 좀 번다는 거는 어려워요. 그러면 주식은 어떻게 하느냐? 정말 우량한 기업에 내가 뭐 한 달이면 한 달 5만 원이면 5만 원, 10만 원, 10만 원 자꾸 투자를 해서 10년, 20년, 30년을 후를 보는 게 우리가 하는 올바른 주식 투자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어차피 왜냐하면 종잣돈이 만들어지지 않으면 여러분은 결혼도 할 수가 없어요. 20대 때부터 이런 종잣돈이 만들어진 사람은 결혼을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또 좋다, 결혼 안 해? 그러면은 뭐냐? 집도 살려면 종잣돈이 있어야 돼요. 내가 가령 예를 들어서 2억짜리를 살려면 내가 대출 받는다고 쳐도 나한테 1억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뭐 7천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1억 5천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없는 사람은 그걸 살 수도 없어요. 대출을 다 100% 해주는 데도 없거든. 그러나 그거라도 만지려고 하고 한다면 종잣돈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결혼은 그냥 합니까? 돈이 있어야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부모한테 다 의지하고 할 수 있는 세상은 이미 지나가 버렸다라는 거예요. 저희가 자랄 때도 부모들한테 이렇게 도움을 받고 하는 경우도 부모들이 물론 해주는 경우도 많은 사례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더더군다나 사회가 고령화돼 가고 부모들도 자기네 미래를 알지를 못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자식들한테 그런 것들을 도와주고 하는 것들을 할 수 없어. 직후가 석자야 지금. 응? 직후가 석자다 보니까 그걸 하지를 못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어떤 사회적인 풍토가 지금 다 그렇게 변해가고 있어요. 세계적으로 뭐 유대인들도 이미 아마 20살이 되면 뭐 몇 살 되면 성년식을 하고 아마 이미 다 독립을 시키잖아요. 홍콩에도 얼마 전에 가봤더니 20살 되면 다 내보낸대. 독립시킨다더라고. 공부하는 학생 빼고. 공부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는 학비나 뭐 이런 것들을 대주기도 하죠. 그러나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아마 대학교 입학하면은 학자금 대출이다 뭐다 연결시켜가지고 공부시키는 부모님들 많아요. 학비도 안 대주시는 분들도 많고 학비는 대주는데 또 저 같은 경우에는 용돈은 주진 않아요. 왜냐면 본인들이 알바도 하고 본인들이 좀 벌어서 써라. 왜냐면 그것도 하나의 세상을 살아가는 것을 하나씩 배우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본인이 버는 돈도 또 소중하게 여기는 거고. 그래야 뭐 친구들하고 그 돈 갖고 뭐 술을 먹더라도 좀 자제를 할 것이고 좀 적당선에서 본인들이 절제를 하지. 아빠가 주는 카드 갖고 다니면서 쓴다고 그러면은 막 쓸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교육을 시키는 부모님들도 있으실 거예요. 능력이 되시는 분들 그렇게 시키세요. 그러나 절대 그러면 안 되는 걸 아시죠? 그렇게 가져간다면 분명한 건 그 자식의 10년, 20년 후는 부모님이 죽지 말고 계속 그 자식 뒤치다거리를 해야죠. 뒤를 봐주셔야죠. 그렇지 않을 거라면 아이들이 혼자 정말 독립할 수 있도록 그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알려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학교를 졸업하고 직장 생활을 하기 시작하면 뚜렷한 목표를 가지고 그 간절함으로 내가 이것이 있어야 내 30대를 여유 있는 30대를 맞이한다고 생각하고 그 20대에 많은 것들을 좀 자제하고 절제하면서 그것을 모아서 본인의 성을 쌓아가야 되는 거예요. 20대는 성을 쌓는데 주축도를 딱딱딱딱 놓는 거예요. 그 주축들이 놓아져 있어야만 건물을 올릴 거 아닙니까? 성을 쌓을 거 아닙니까?
그것들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30대에 가서 주축도를 쌓아야 되는 거야. 그러면 나는 어떻게 되냐? 20대 때 주축도를 쌓은 사람들보다 그만큼 뒤처지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결혼도 늦어지게 되는 거고 나중에 돼서는 결혼도 포기하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잘 생각해 봤을 때 내가 어디서부터 준비를 해야 되는가. 여러분 돈을 벌지 않는 그 시점에도 이런 공부를 계속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머릿속에 담아둬야 돼요.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본인이 그것을 벌기 시작하면 하나씩 하나씩 본인이 도를 놓을 줄 아는 거예요. 그리고 쌓을 줄 아는 겁니다. 어떤 경우든지 그런 기본적인, 여러분 그냥 자고 일어나는데 1억이 뚝 떨어지는 거는 그 다음에 1,000만 원이 있어야 2,000만 원이 모이는 거 아니에요. 네? 천리길도 한 걸음 못 텄니다. 시작하셔야 돼요. 어떤 경우든지 조금씩 조금씩. 그게 우리 아이들 같은 경우는 각자의 통장이 있고요. 각자의 통장에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받은 세뱃돈까지도 그 친구들은 모아서 쌓아두고 있어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우리 아들보다는 딸아이가 그게 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왜 필요하냐. 물론 너무 자제하고 절제하는 그런 걸 봤을 때는 좀 안 됐기는 합니다만은 그래도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모른 척 합니다. 예, 해나갈 수 있도록. 그래, 이 친구들이 나중에는 솔직히 어떻게 보면 뭐 나의 짐이 된다 뭐 이런 생각이 아니라 이 친구들도 인생을 자기네 나름대로 탄탄하게 본인들이 주축도를 놓고 쌓아가야만 나중에 탄탄한 성을 쌓고 살 거 아닙니까? 제가 뭐 세대주로서 저 빠져나가는 거 아니에요? 응? 다른 세대로서. 그러면 거길 제가 그것까지 다 이렇게 도와주고 봐줄 수 있는 여건이나 입장도 되지 않는다는 거죠. 아니, 이제 이 세상 살아가는 대한민국의 모든 부모들이 그럴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저뿐만이 아니라. 뭐 내 사후에도 내 아이들이 본인들의 앞가름을 척척척척 해내고 또 그 다음에 또 다른 어떤 우리의 그 후손을 또 그의 2세를 낳아서 또 하나씩 만들어 나가지요. 그걸 우리가 다 모두 관여하고 우리가 끌어가기에는 모든 것들을 관여하고 하기에는 맞지 않다. 그런 경우도 사실은 많이 들리기도 하고 보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조금 좀 냉정을 좀 찾아야 될 부분이다. 그리고 제가 군대 생활을 하면서 정말 그 짧은 시간이었잖아요. 그러니까 포인트가 그거예요. 저도 되게 간절했어요. 젊은 시절에 내가 진짜 30대에 내가 제대하기 전에 내가 집 하나 살 수 있는 돈은 준비해서 나간다. 이런 생각을 가졌었기 때문에 그런 저축을 할 수 있었고 또 1억 4천이라고 하는 그 돈을 모을 수가 있었던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또 결혼을 또 좀 일찍 함으로써 또 곱하기 2가 됐잖아요. 다른 친구들은 이제 총각 같은 친구들은 혼자 벌어서 쌓지만 또 저 같은 경우는 우리 또 와이프가 같이 또 맞벌이를 해줌으로써 또 속도가 2배로 붙은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또 다른 친구들보다 또 앞설 수가 있었고 그런 것까지는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성공적으로 잘한 것 같아요. 제가 32살에 이제 그 제대하기 전까지 그런 내용들 이렇게 어떤 절실함으로 또 내가 30대를 준비를 했는지 20대 때의 어떤 그 30대를 위한 준비 이런 것들을 오늘 말씀드리면서 오늘 영상을 마칠까 합니다. 조금 더 깊이 또 내를 한번 낮에 생각해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어떤 이야기를 한번 드려볼까 이런 생각을 좀 하거든요. 요즘에는 좀 여유가 있어요. 족발집을 이제 그만두고 피자집을 하다 보니까 피자집에서 좀 이렇게 쉴 수 있는 시간이 좀 많다 보니까 이야기를 조금 더 디테일하게 또 깊이 또 이렇게 준비해서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렇게 쭉 가면서 제가 올바른 선택을 했던 것, 그러나 제가 그때 이런 선택을 했더라면 지금 어땠을까라는 그런 것들. 그러니까 여러분도 또 마찬가지로 똑같이 그런 위치에 놓여져 있어요. 우리 아버지가
내 나이 때 놓여져 있던 위치처럼 저 또한 그런 선택을 저 혼자 그냥 고민하다 했어. 그렇게 좋은 결과를 낳지 못했던 부분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것까지도 다 이렇게 같이 공유하다 보면 좋은 공부가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떤 결정을 하든 항상 주변에 있는 나의 조력차들이 있잖아요. 또 나의 또 멘토들이 있고 그런 멘토들을 두고 사시는 게 좋습니다. 우리가 다 알고 다방면의 모든 것들을 해박하게 알고 살 수는 없거든요. 예, 항상 결정적인 부분에서는 조금 상의도 드리고 또 의견도 조언을 구할 수 있는 곳 이런 곳이 좀 있으면 여러분들이 아무렇게도 인생을 살아가고 결정하는데 큰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런 내용을 조금 더 깊이 넓게 한번 가지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